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요 이룬에서 편인이 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왔을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인이라는 녀석은요 정인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정인은 친모의 기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편인은 계모의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어떤 사람 사주에 초년을 뜻하는 연주에만 만약에 편인이 있다, 다른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없고 연주에만 편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나보다는 나의 형제 자매가 사랑을 더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쪽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네요. 자, 정의는 친모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 이제 비견이 아니라 일간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하지만 편의는 계모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오행인, 그러면서 음양이 같은 비견이나 겁재의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서 이제 연주의 편인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 근데 그 위치가 가깝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비견이 있다. 또는 뭐 여기에 비견이 있다. 또는 겁재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형제 자매가 사랑을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인이 뭐 여기나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비견이 이제 살아 있는데, 어딘가에나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데 편인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럼 내가 이 나이 때 나의 형제 자매가 잘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사주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친모, 계모 그러면 야, 그럼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막 이제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우 저 사람 불쌍하다 어쩌나 이제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머님들하고 이거 뭐 둘째만 예뻐할 수밖에 없네. 뭐 첫째는 저렇게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거 둘째는 뭐 둘째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님 뜻하고는 반대로 나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엉뚱한 얘기로 들어갔는데, 편인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론에서 일단 편인이 온다. 이 편인이 온다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는 무언가를 빠르게 속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언가 빠르게 속단. 자, 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이 편인이라는 거는 대단히 빠르고 좀 영특한 학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빠르게 속단을 하게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빠르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편인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모의 기운이에요. 내가 아니라 비견이나 겁재를 이제 상대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편인이 오게 되면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자, 근데 나를 희생한다 그러면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창 그 많은 사람들 이론을 보면서 이제 임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이론에서 편인이 왔을 때 그 친구한테 새벽에 전화 받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친구 하소연 들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정말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였고요. 그리고 이제 편인이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경우에는 아,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생기겠죠.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편인이라는 녀석이 오게 되면요. 그 무언가를 빠르게 속단을 해버리거나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편인하고 식신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희생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사실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구의 하소연을 몇 시간 동안 들어준다라든가 아니면 커피 값을 내가 계산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되려 무언가를 빠르게 속단하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사실은 이 경우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천간으로 편인이 올라오게 되면은 하루 종일 나의 정신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편인은 어떤 순수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두가 인정받는 학문이 아니라 그 어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어떤 전문가적인 특수적인 학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편인이 이론에서 왔을 때 사주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네.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때 공부는 조금 빠릿빠릿하게 잘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의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편의는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어떨 때는 좀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주 상담이나 혹은 사주 공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에서 편인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즐겨보시는 분들은 뭐 정관이나 아니면 뭐 정제나 또 편제가 왔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좀 많이 궁금하실 거세요. 그런데 일단 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이론이라는 게 정말 24시간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대단히 미약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종격사주나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작용이 좀 약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밸런스가 좀 깨져 있거나 이런 사주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론에서 뭐가 오면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이제 임상해 보시면은 그렇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이제 이론 따위로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겁재라든가 편인이라든가 뭐 편관이라든가 뭐 또는 상관 요런 녀석들이 그 와중에서 조금 더 체감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차후에 뭐 남은 정제 그리고 정관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정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이라고 그랬는데요. 뭔가 당첨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때. 근데 보통 보면은 정인에서 당첨이 되시지 그 편인에서 당첨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비겁이 아예 없는데 편인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비겁이 있다. 그럼 내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비겁한테 이게 당첨의 기운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첨은 정인에서 되지만 이 편인에서도 되시는 경우를 종종 왕왕 보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